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파리입니다. 네, 오늘은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 날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풀어준 기출 문제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출제 경향이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그 삼성 기출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제 입사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조금 짚어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만들었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큐빙을 제외하고 100준에 올라와 있는 문제를 모두 다 풀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2018년 하반기까지 모두 다 푼 거고요. 큐빙 한 문제를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면 좀 더 공부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이번 섹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21문제가 있었고요. 문제 번호를 가지고 유출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얘네들이 같은 시간대 시험이었는지 아닌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예전에 올라온 부분은 문제 번호가 조금은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아서 그냥 이 5문제를 한 그룹으로 지었고요. 그 다음은 보시면 이제 문제 번호가 하나씩 증가해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큐빙은 원래 ACM 기출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번호가 조금 앞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5개의 그룹으로 이제 시험이 치러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정답 비율을 또 한번 보면 100춘에 있는 정답 비율입니다. 현재 오늘 날짜는 1월 4일이고요. 2019년 1월 4일이고 현재 정답 비율입니다. 네, 정답 비율을 보시면 초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20%대. 뭐 30%도 있긴 하지만 20%대. 초기에는 실제로도 제가 풀어보면 구술 탈출 2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오히려 뭐 2048이나 그에 비하면 뱀, 뭐 시험 감독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쉬운 편인데 정답률은 좀 비슷하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구술 탈출 2라는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그때보다는 정답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뭐 31%도 있긴 하지만 뭐 45%, 54%, 48% 네, 꽤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테트로미노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31%네요. 네. 좀 의아한 것 같고요. 왜냐면 이런 유형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정답률이 확 내려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퇴사 같은 경우는 DP 문제이고 뭐 연구소,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BFS, DFS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정답률이 확 내려가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실제로는 낮지만 유형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좀 이제 좀 쉬워졌습니다. 다시 좀 쉬워져서 이런 식의 이제 정답률이 나오고 다시 조금 더 어려워졌다가 뭐 조금 더 쉬워졌다가 뭐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제가 생각할 때는 40대 초반 정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풀이 방법과 접근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이것을 그룹핑해서 다시 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뒤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어떤 문제는 DFS로 풀고 네, 어떤 문제는 BFS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 어떤 문제는 BFS로 풀고 어떤 문제는 DFS로 푸는데 그 차이가 뭐냐? 실제로 코드를 정말 잘 짜시는 분들은 DFS, BFS 상관없이 다 구현을 해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거 하나만 완벽하게 할 줄 알아도 모두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단 예외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BFS는 보통 이제 Q를 이용을 해서 그 메모리를 힙 공간에 이제 집어넣고 빼고 하면서 연산을 하시는 거고요. DFS는 함수의 호출을 보통 이용해서 코딩을 구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호출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택에 쌓이게 되는데요.
아주 뎁스가 깊게 들어가는 경우, BFS도 아주 뎁스가 깊게 들어가는 경우는 Q를 크게 잡아주면 상관은 없는데 DFS는 스택을 크게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스택 메모리는 힙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뎁스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BFS와 DFS는 동일한 코드를 다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BFS가 어찌 보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어쨌거나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삼성 기출 문제 정도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DFS와 BFS를 구현하기 쉬운 쪽으로 맞춰서 구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둘 다 구현을 하실 줄 아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유형이 제가 보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춰서 DFS를 쓰거나 BFS를 쓰시면 아마도 쉽게 다 코드를 구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S는 보통은 모든 경우를 만들어 보는 때 이제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 기출 문제에 한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뭐 일단 제가 풀어본 바로는 21문제를 풀어본 바로는 DFS는 삼성에서는 모든 경우를 만들어내는 코드를 구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은 뭐 n명 중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n명을 뽑을 때 뭐 스타트와 링크라는 문제였나요? 네, 팀을 두 명으로 나눈다던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n명에서 n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그거를 모두 만들어 봐야 되는 케이스에서 DFS를 쓰면 유리하고요. 제 강의를 보시면 코드가 간단할 겁니다. 뭐 뭔가를 처리해 주는 코드를 제외하고 핵심 코드는 4줄 이내입니다. 4줄 이내. 네, 다 같은 패턴이고요.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치킨집 n개 중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n개의 치킨집을 뽑는 경우. 네, 이거는 치킨 배달이라는 문제인가요? 네, 그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네, 이런 유형일 때 모든 경우를 만들어 볼 때 DFS를 쓰면 유리합니다. 그러면 BFS는 언제 쓰느냐? BFS는 어떤 대상의 조건에 맞게 이제 동작하도록 하는데 코드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뭐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아까 위에보다는 좀 더 명확하진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상어 상어 문제, 상어 아기 상어인가요? 아기 상어 문제를 예를 들면 상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문제에 써 있습니다. 문제에 써 있고 이런 조건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동작을 할 거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는 문제. 네, 이런 문제일 때는 BFS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 재테크라는 문제인데요. 나무가 자라는데 뭐 봄에는 어떻게 되고 여름에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라는데 그리고 다 그렇게 자라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문제. 로봇 청소기 같은 문제도 똑같은데요.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조건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문제는 BFS로 푸시는 게 유리합니다. 제 강의를 보면 네, 초기에는 저도 좀 잘 지키지 않았는데 초기에 그 구슬 탈출이라는 문제 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좀 이렇게 이거를 맞춰서 코딩하진 않았는데 그것을 제외하면은 다 이 룰에 맞춰서 코딩을 했습니다. 네, 이 룰에 맞춰서 코딩을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 두 내용을 이제 분리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슬탈출 2번이라는 거는 저는 BFS로 풀고 강의를 찍었지만 DFS로도 풀립니다. 풀리고 그 카테고리를 나눠 보자면 DFS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구술을 최대 10회까지만 반복을 이렇게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스택이 오버플로가 날 리가 없습니다. 10번까지는 당연히 이제 함수 콜을 하셔도 큰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통 보시면 보통 보시면 DFS는 뭐 구술이 이동하는 모든 경우를 만들어라. 보드가 생성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만들어라. 벽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만들어 봐라. 가능한 연산을 모두 만들어 봐라. 팀을 나눌 수 있는지 나누는 모든 경우를 만들어 봐라. 카메라를 회전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만들어 봐라.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만들어 봐라. 치킨집이 남는 경우를 모두 만들어 봐라. 네, 이런 경우에 이제 DFS를 보통 쓰고요.
근데 DFS만 써서 바로 이제 답이 나오도록 삼성은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시면 그렇게 모든 경우를 만들어 보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구술의 동작을 코딩해야 되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여러 케이스가 나올 텐데 그 보드를 이제 보드가 생성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만들었을 때 그 각각의 보드마다 보드의 동작을 코딩을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벽을 세운 모든 그 맵에서 가스가 퍼지는 동작을 구현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연산을 모두 만들어 보고 그 가능한 연산을 이제 그 식을 코딩하셔서 결과를 얻어내셔야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코딩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코딩. 물론 이게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큰 틀은 모든 경우를 만들어 보고 간단한 코딩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네, 이런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21문제 중에 8문제. 약 38%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이거 DP를 잘못 넣었네요. 네, 잘못 넣었네요. BFS 문제. BFS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렇게 되면 5개고요. 그럼 29%보다 조금 더 낮게 될 거고요. 한 5% 정도? 24%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BFS 문제 같은 경우 뱀의 동작을 코딩해라. 뭐 뱀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다 움직이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로봇 청소기도 역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인구는 어떻게 이동할 건데 그렇게 이렇게 다 이동하고 나왔을 때 마지막에 남는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나무 재테크도 설명을 드렸고 뭐 아기상어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BFS 문제였고요. 퇴사가 유일하게 DP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DP가 아니고 숫자가 원체 작았기 때문에 DFS로도 풀리고 뭐 이것도 BFS로도 풀리고 DP로도 풀리고 이건 약간 애매한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좀 애매한 문제였고 한 문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구현 문제들이 이렇게 한 7문제 정도 나왔고요. 총 한 33% 정도 되고요. 구현 문제는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 뭔가 이제 이런 실생활을 코드로 매핑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주로 구현해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감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문제라 그냥 넘어가고 주사위 굴리기, 주사위를 코딩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주사위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테트로미노 같은 경우도 이런 블록을 놓았을 때 가장 큰 점수가 얻게 되도록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뭐 경사로 문제도 경사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서 끼워 넣을 건지 톱니바퀴도 역시 비슷하고요. 톱니바퀴를 돌렸을 때 이것을 이제 배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뭐 드래곤 커브 역시도 드래곤 커브를 코드로 어떻게 이제 매핑시켜서 모델링 할 건지 뭐 큐빙도 역시 그렇고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온 DFS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장 최근 문제 4개는 BFS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FS도 비중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BFS와 DFS의 구현은 한번 알면 대부분 다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대신 이제 그거 플러스 아까 말한 간단한 코딩들 그리고 뭐 이 BFS는 자체가 간단한 코딩입니다. 어찌 보면은 뭐 인구 이동 조건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뭐 로봇 청소기 움직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미 코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간단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틀은 DFS와 BFS의 틀을 거의 반쯤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수정했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거의 반쯤 외우면서 다 암기를 하신 상태에서 간단한 구현들 뭐 BFS로 연습을 하셔도 좋고 DFS로 연습을 하셔도 좋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구현으로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코딩 스킬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가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